먼저 유난 면담 보죠. 형식과 내용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형식이 차담 형식이고 잠시 후 4시 30분이죠. 그리고 독대 아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입니다. 자, 이 3자 면담 형식 그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만나기 싫다라는 증명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불편한 사이면은 그래 언제 차 한잔 하자 이 정도로 끝내잖아요. 근데 좀 만나고 싶고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 언제 저녁이나 한번 하지 뭐 날짜 잡자 이러잖아요. 차담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뭐 윤석열 대통령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유 밥 먹으면은 진중한 얘기 못해요 막 이러는데 솔직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뭐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쭉 길게 갈 수 있잖아요. 차담을 4시 반에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좀 끝내고 싶다. 미안해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6시 전에 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봐도 성과를 이뤄내기 어려운 형식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오늘 저녁에 일정 있으시대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아예 정해진 수순이다. 뭐 길어봤자 1시간밖에 그렇죠.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 저 거고. 그렇게 보여져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 2대2를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럼 비서실장 같이 배석하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3자 면담이 된 건데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신뢰관계가 없음을 애둘러서 표현했다. 이렇게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맞죠. 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 워딩 나오면은 그거를 딱 저 팩트 체크하고 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왜 2대2가 안 됐냐.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독대 얘기가 나오다가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2대2와 2대1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거는 면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거를 면담으로 본다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명이 와서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혼자 들어와. 그리고 면담하고 배석자가 있는 거예요. 2대2면은 이게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김재원 최고도 한동훈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친윤계에서 얘기를 하죠. 본인의 위상을 대통령하고 맞먹으려고 하지 마. 이게 이 형식에서도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고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저렴하게 얘기를 하면은 술맛 떨어진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오찬이나 만찬을 하게 되면 오찬 만찬하면은 술맛 떨어진다.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저 김재원 최고가 그런 얘기 한 거 저 지금 방금 전에 처음 들었는데 네. 김재원 최고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가 무슨 평론가인 줄 아냐. 자기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맞냐고요.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신뢰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착제나 브릿지 역할을 해야지. 거기다 오히려 대고 불지른다? 네, 한동훈 나빠요 대통령님. 이게 맞냐고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뭐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지 이제 마요. 알았어요. 명태균은 더 이상 소위 말해서 못 가잖아. 네. 그럼 누구라도 까야 돼. 아 그래? 이제 화살의 대상이 바뀌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거론할 거라고 예상됐던 주제는 이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요. 3가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약속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를 해달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건 이제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이 얘기를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겠죠. 하는데 얘기 듣다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겠죠. 홍철호 정무수석 저 육모방망이 좀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 단순하게 두 분 간의 대화를 받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좀 대통령 편에서 옹호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 한동훈 대표에게 한 대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오선 부의장까지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자는 거는 그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법안 거 하자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혼내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많은 방해를 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당 참모들과 비공개 전략 회의를 가지면서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지금 전해졌는데 오늘 면담 직후에는 직접 브리핑도 할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확고해 보이는데 예. 일단 뭐 1시간 정도 아까 전에 뭐 얘기할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이제 59분, 명태균은 어나더 59분 뭐 이렇잖아요.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게 냅둘까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몇 마디 하면은 이제 말 끊고, 아이 그 얘기는 저 다 언론에 네가 얘기했잖아. 됐고 뭐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3대 요구에 대해서는 3대 요구도 이미 다 입장이 나왔고 3대 요구에 대한 반응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혹 규명 절차 협조는 이거는 이런 루머 가지고 무슨 이런 거를 우리가 하냐라는 거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김건희 라인이란 게 없는데 무슨 인적 쇄신을 하냐라는 거고, 대외활동 중단 약속도 그럼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여사로서 또 배우자로서 해야 돼,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무리한 요구다, 이런 식으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어서 파국은 예상됐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결별할 것이냐를 절차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잠깐 김준일 대표님,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으시고 다른 보고도 받으시면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실과 여권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갑자기 본인은 한동훈 대표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건의사항?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두환이 나와 갑자기 본인은. 정치를 잘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1%로 일주일 전보다는 1.7%포인트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최저치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20% 초반에 그렇죠.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이 수치가 오늘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또 싶기도 한데요. 전혀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쳐요. 전광판을 안 보시기 때문에 전혀 안 미칠 것 같고, 24%나 나왔어? 참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봐라, 여론조사는 왜곡이다. 우리 봐라, 강화도, 부산 금정 구청장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은 우리는 계속 국정 운영할 수 있다. 여론조사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면담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결단 혹은 뭐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부 여당 그리고 뭐 여권 나아가 전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지금 이 결과에 그래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의원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또 독대 호소하다가 끝날 것 같다. 대통령은 한 대표 요구 다 거부할 거다라고 했고요. 추미애 의원도 인터뷰에서 대통령 독대 요구했다가 그냥 아련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아련 뒤에는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요분들은 일종의 이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너 어차피 빈손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너의 리액션도 별게 없을 거야라고 살살 긁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큰 리액션은 우리가 기대해 볼게. 이를테면 헤어질 결심하고 뭔가 특검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해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뭐 독대 호소는 사실은 이미 사실상 독대를 한 건데 뭐 또 호소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세게 한동훈 대표가 나오느냐 뭐 그 생각이 들고, 그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24.1%가 우리가 갤럽 조사에 약간 익숙해가지고 그랬는데 4주 전에 30%대요. 30.3%였어요. 네. 정확하게. 그래요? 근데 지금 떨어진 게 24.1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ARS 조사는 어쨌든 20% 후반, 30% 초반으로 계속 나오다가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진 거라서 아무리 전광판을 안 보는 상남자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조금 걱정될 거다. 소위 말해서 쫄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도 그렇고 용산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뭔가를
발표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면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네. 자존심 싸움 벌이고 있고 기싸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뭔가에 여기에 응답하는 식으로 뭔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거의 없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한 대표 말대로 대통령실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만큼은 보이지 않겠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미 언론의 그 논제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된 거고 대통령실도 오늘 만남을 갖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대답은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나 있을 텐데 어떤 대답을 내놓긴 할까요? 근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새롭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이정민 앵커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의 주인공, 주어는요, 김건희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라인들, 김건희 여사의 의혹규명 절차 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못해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자기와 관련된 일을 그래 나 대외활동 중단 안 할게. 내 라인들 다 대통령실에서 쫓아내. 나와 관련된 거 특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여보 한동훈한테 약속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용산에서는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남동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한남동에서 결정 지어주지 않으면은 오늘 회담 면담 성과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빈손 면담으로 끝나면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단 오늘 나오는 수준은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뭐 설치하겠다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겠다. 그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 정도 하고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 달라 국회가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측근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는 거다. 저도 크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거 뭐 이 세 가지 의미 없다고 보고 그냥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만이 답이다 지금은. 뭐 게다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불기소까지 나왔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네. 이를테면 이거는 원내 협상은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면은 민주당하고 특검 협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대표가 반발하겠죠. 그리고 그때 김재원 최고가 또 이제 당규를 들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는 다 원내대표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도 하고 막 이제 약간의 분쟁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협상에 들어가거나 받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그때는 당론으로 한동훈, 추경호 두 사람이 다 당론으로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왜냐하면 완벽하게 자기가 이거는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여러모로 보수 진영의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은 1차 투표에서는 기명이기 때문에 실명이기 때문에 자유투표라고 하더라도 못하지만 거부권 행사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판 4판 전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 면담, 특검법 통과 가능성 커질 수 있다. 친한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를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차만 마시고 가. 그럴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뭐? 특검을 뭐 친한계에서 찬성할 수 있다고? 너 여기 앉아봐. 너 옛날에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나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않았어? 이거 봐봐. 너 정치 생명력 이거 공개되면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잖아. 여기 중앙지검 그때 뭐 특수부 뭐 할 때 야 이런 문자도 있네. 이거 봐봐. 이거 공개되면 너 괜찮아? 봐봐. 결정 잘해봐. 제가 좀 과장되게 양념쳐서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너는 괜찮겠냐라는 협박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지지율이 낮더라도 2년 6개월 우리는 정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앞으로 지방선거도 지휘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는데 이 문자 공개되면 네가 뭐 우리 김건희에게 여러 가지 문자도 보냈더만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의 많이 했더만 이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협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모종의 어느 정도의 어떤 협상, 딜을 하고 나오는. 협박이죠. 협상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예.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던져줄 수 있겠죠. 그래 의료대라는
네가 한번 브릿지 역할 해봐 한번. 내가 막 도와줄게. 딴 거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건들지 마. 정말 이건 다 그냥 파국이야 파국.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보수 언론에서도 나라를 선택할 거냐 김건희 여사 선택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 당신 빨리 판단해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 네. 정신교육을 좀 확실하게 받지 않으셨을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네, 동문회 얘기하면은 저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아니, 지금 있지 두 분 않았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만남이 끝이 났고 뭐 정말 누구나 다 알 법한 이런 얘기들밖에 나오지 않으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한 반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유난 갈등이 유난 파국으로 가서 결국은 유난 공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모를까요? 예를 들면 뭐 저쪽에 뭐 민감한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판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서로 약간은 확전자제를 하고 있지만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쪽으로 가거든요. 뭐 고발 사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분들의 서로의 인연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긴밀하게 이정민 앵커님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밤에 불러요. 밤에 불러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 맛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제로 콜라 오히려 주면 따라 주면서 이러면서 정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30분이니까요.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아까 언급했던 여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